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 사실 제가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과의 종교적 충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그때 당시엔 서울의 모 복지관에서 근무했거든요. 지금도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이 그렇듯 그곳 역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관장님께서 스님이시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 회의를 하시며 불교식 예배를 강요하셨고 덕분에 저 역시 그만둔 지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반야심경 정도는 눈 감고도 외웁니다. 기독교나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경우 일요일에 행사를 하는 경우가 절대 없는데 재단이 불교 쪽이다 보니 2주에 한 번씩은 일요일 행사를 치르곤 했어요. 복지관 자체 행사인 경우도 있었지만 절반은 해당 절에서 하는 행사의 업무 지원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부모님과 심한 마찰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지관이 수백 개가 넘는다는데 도대체 왜 하필 다 종교시설을 다니냐며 제가 출근할 때마다 또 가족들이 전부 교회에 가는 일요일마다 질책을 듣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땐 그게 너무 싫어 따로 독립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그 복지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친구가 집에 참 자주 놀러 왔었습니다. 동생이 들어오면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동생이 놀러와서 당분간 같이 지낼 것 같으니 집에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집 앞에 나타나던 그 이상한 놈도 신경 쓰이고 또 여자친구가 동생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귀신 타령도 아니고 한술 더 떠서 마귀 타령이라니요. 미친놈 취급할 게 뻔히 보였어요. 여친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일전에 목사님들과의 대화 때문에 몇 주간 퇴근하면 거의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집에 가서 딱히 하는 건 없었지만 얘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저녁 시켜 먹고 맥주 두어 캔 마시면서 같이 게임하다가 잠드는 게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 다녀온 지 몇 주가 지나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자 제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말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거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됐습니다. 저도 제 사생활이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밤에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더군다나 이놈이 두 번째로 기도원에 다녀오면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좀 불편했어요.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거나 성경책만 읽더군요. 그러고 있는 동생 옆에서 혼자 맥주 홀짝대는 게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들기도 했고요. 집에만 오면 뭔가 숨이 턱 막히면서 굉장히 무거운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어려서부터 정말 친하게 지낸 동생인데도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게 도와달라며 찾아온 동생에게 나가달라는 이야기는 차마 못 꺼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와서 저러고 있을까 싶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날도 퇴근하여 동생과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졸고 있었습니다. 문득 느껴지는 시선에 눈을 떴는데 동생이 바로 앞에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짜증이 확 나서 저도 모르게 동생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짜증을 냈죠. 그때도 그 말을 하자마자 엄청 후회했고 지금도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동생 놈 우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전 사실 귀신이고 먹이고 자시고 그냥 애가 기운이 허해서 그런 건가 하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얘는 진심으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었나 보더라고요. 그 기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주지도 않았고요. 다만 혹시나 그 말의 집을 나갈까 싶어 너희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도망가면 다신 보지 않겠다는 말을 사과 대신 남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쪼그려 앉아 들어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라이터 소리가 들리길래 쳐다봤더니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더군요. 담배도 안 피우는 게 저한테 담배 끊기를 요구하면서 또 담배 피우는 게 보이면 자기도 바로 앞에서 담배 피겠다 했었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달래려 했겠지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던 때라 저도 모르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대차게 굴면서
제게는 항상 웃기만 하던 애가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리는 걸 보면서 혼자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 한참 서성대다 돌아갔는데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전화하여 사과하고 싶은 걸 참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여자친구가 집에 있더라고요. 동생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족발 같은 걸 먹고 있었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서로 처음 보면서도 참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같이 둘러앉아 야식을 먹으면서 동생이 해주는 연예계 이야기에 빠져있던 여자친구는 애가 뜨질 않아서 그런가 표정이 어둡다면서 우리 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나오는 건 어떠냐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어영부영 화해를 하고 여친이 돌아간 뒤 동생과 둘이 남았는데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많이 힘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동생에게 들은 제가 했다는 행동이 무섭기도 했고요. 전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고 하다못해 기억나는 꿈조차 없었으니까요. 고개 까닥이는 거 공포 영화 같은 데서도 못 본 것 같은데 여튼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도 동생에게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을 계속 권했습니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도 잘 나가지 않던 때라 계속 집에만 있는 것보단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친구가 이야기했을 땐 싫다던 동생도 제가 이야기하니 순순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처음 했었던 봉사활동은 제가 담당하던 분야인 재가복지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해주는 일이었는데요. 힘든 일인데도 서툴긴 했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복지관에서는 봉사자의 봉사시간 결제를 관장님이 직접 하셨었는데 동생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니 관장님께서도 관심이 가셨었나 봅니다. 저를 불러 누군지 묻고 가족이라 답하자 다음부터는 복지관 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의도치 않게 동생 놈이 제 근처에서 멀어지는 게 왠지 좀 마음에 걸려 여친에게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 와 있는 이유 등은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다만 걔 주변을 맴도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으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 달라고만 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봉사를 했으나 나이도 어리고 컴퓨터도 어느 정도 다뤄 사무실 행정지원으로 봉사 분야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애가 훈남이기도 하고 싹싹해서 관장님 및 직원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십자가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또 책상 위에 이를 꺼내 두는 게 다른 분들은 은근히 신경 쓰였나 봐요. 물론 복지관 직원 중에는 기독교, 천주교 등 타 종교를 믿는 직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는 티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고 절의 행사 지원에도 투덜대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갔었거든요. 물론 저도요. 복지관 여기저기서 보이는 타 종교의 색채의 동생은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관장님께서 부장님을 불러 한 소리 하셨다고 들었어요. 종교가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은 예의가 아니라고요. 직원이었다면 제재했겠지만 봉사자다 보니 싫은 소리에 안 나오지 않게 좋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어느 회사나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상황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게 인간인데 그 부장님은 좀 독특하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아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장난도 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걸 장난처럼 해결하고자 하셨던 게 원인이었어요.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있었던 일이라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동생과 좀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요.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동생의 성경책과 십자가 위에 염주를 올려놓으셨답니다. 그분 종교는 불교셨거든요. 본인의 것을 올려두셨었나 봐요. 당시 여친의 말에 의하면 장난이 심한 것 같아 치워놓을까 하다가 참아 못했대요. 다른 직원들이 걱정 반 장난 반 심정으로 동생이 돌아오는 걸 기다려 쳐다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 상황을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래요. 한참 동안 지켜보고만 있자 과장님이 다가오셔서 장난이라 하며 막 염주 쪽으로 손을 뻗는데 동생이 막더랍니다. 그리곤 염주를 집어들고 끊어버렸대요. 지난 일이지만 차라리 동생이 염주를 끊고 자리를 떠버렸다며 그리고 복지관에 나오는 걸 당분간 자제했었다면 더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십자가를 집어들고 기도를 했나 봅니다. 다른 직원들과 과장님이 벙쪄서 쳐다보고만 있는데도요. 한참 후에서야 과장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셨다고 해요.
동생은 거기에 대고 같이 맞서서 같이 목소리를 높였고요. 사무실이 시끄러워지자 관장님이 관장실에서 나와 지켜보다가 자초지종을 물으셨다는데 그 자리에서 과장님을 심하게 꾸짖으셨답니다. 그리곤 동생을 관장실로 불러 엄청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전 이때 사무실에 복귀했어요. 상황을 전해 듣고 저 역시 안절부절 못하다가 퇴근해서야 동생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과의 다툼 문제는 전 여친에게 들었으니 관장님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물어봤었는데요. 일단은 사과와 함께 한 가지 권유를 받았다고 했어요. 장난을 심하게 친 건 사과하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사무실 내에서 그것도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 내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훼손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지관은 엄연히 불교에 기초를 두고 그 이치에 따라 운영되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복지관의 설립 취지를 꺾어버린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저도 충분히 관장님 이야기에 공감이 갑니다. 또 복지관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 안 나와버리면 제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셨대요. 여친과 제가 만나고 있는 건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서로의 종교에 간섭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다른 직원 및 과장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불교 행사에 나와 인사하고 구경 좀 하다가 직원들과 화해하고 가라고 권하셨답니다. 전 괜찮으니까 그냥 봉사활동 나오는 건 여기서 중지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했어요. 동생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며칠간 복지관에 나오지 않길래 제 말을 들었나 보다 싶었는데 토요일에 진행된 후원자의 밤 행사에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편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